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를 다음 달 20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되는 등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연장됐지만 학생 확진자들은 예외적으로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분리고사실은 응시생 간격을 최소 1.5m 확보해야 하며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지난 10일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한 지 8일 만에 누적 발열 환자가 2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발열 환자는 26만 3천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65명으로 발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칼스도 바이오로직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백신 예방 효능은 64%이며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얀센과 같은 방식으로 1회만 접종합니다. 온몸에 수포가 발생하는 희소감염병인 원숭이 도창이 최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숭이 도창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지만 성접촉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도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치사율은 변종에 따라 1에서 10%에 이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 효과 저하나 면역 회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정부는 확진된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출입구나 등하교 시간도 일반 학생들과 달리해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이번 1학기 기말시험은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자가진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학생도 치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이들의 등교와 시험 응시를 허용한 겁니다. 대신 학교에 올 때는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개인이 마실 물도 챙겨야 합니다. 시험도 분리된 교실에서 치릅니다. 별도의 건물에 고사실을 마련하는 걸 우선 권장하지만 여건에 따라 같은 건물 내에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도 됩니다. 또 일반 학생들과 시차를 둬 등하교하고 출입구도 분산해 최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분리 고사실의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칸막이를 설치해도 1m 이상 떨어뜨려야 합니다. 감독자는 KF94 마스크와 장갑,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응시생과의 거리는 가급적 2m 이상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창문은 계속 열어두는 게 원칙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쉬는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마통풍 환기를 해야 합니다. 분리고사실 답안지는 학생이 비닐봉지에 직접 넣으면 감독교사가 밀봉해 소독하도록 했고 24시간 이후에 채점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증상이 악화해 시험을 볼 수 없는 학생은 100% 인정점을 주지만 의료기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선택적 응시를 막도록 했습니다. 또 시험 뒤에는 분리고사실을 전문 업체에 맡겨 소독하고 감독을 했던 교사는 열흘간 발열 등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감소세를 고려할 때 대부분 학교가 기말고사를 치르는 6월 말과 7월 초엔 학교별 분리고사실을 1개 정도 준비하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찬디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5,125명으로 어제보다 3천여 명 줄었습니다. 한 주 전보다는 7,300여 명 줄어든 수치로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2만 5,103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2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3명 감소한 251명으로 이틀째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3명으로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3,885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9%포인트 내린 16%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3.2%, 병상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23.3%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16만 8,248명으로 전날보다 3,300여 명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11,395명입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지난달부터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의심 발열 환자가 누적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지난달 말부터 어제 오후까지 집계한 전국 발열 환자가 224만 1,610여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한 지 8일 만에 누적 발열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건데 누적 사망자는 65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그제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신규 발열 환자는 26만 3,370여 명이고 사망자는 2명 추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한 상황에서 4월 말 열병식을 계기로 코로나19까지 퍼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원 의사를 타진한 의약품은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소개한 코로나19 예방 수칙입니다. 외출할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라며 이중 마스크를 권장한 점이 눈에 띕니다. 북한에서는 하루 동안 26만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하면서 누적 발열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사망자는 1명 추가돼 누적 63명이 됐습니다. 북한은 초기 대응 미숙의 책임을 물어 일부 간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예고하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또다시 영웅조선의 힘, 영웅조선의 정신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할 것이라고 화관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의 코로나19가 퍼지기 전 수인성 전염병이 상당히 확산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홍역과 장티푸스 등이 이미 확산한 상태에서 4월 말 열병식을 계기로 코로나까지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겁니다. 특히 10세 미만 영유아 사망자가 많은 것을 보면 코로나 때문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국정원은 또 우리 정부의 의약품 지원 제안을 북한이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태로 국가 체계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오늘부터 중국행 항공편 탑승 전 거쳐야 하는 코로나19 검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어제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이제는 탑승 2일 전과 12시간 전 두 차례 PCR 검사만 받아도 탑승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진 탑승 7일 전 예비 PCR 검사를 비롯해서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보는 항체 검사 등 최소 4차례 검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제약업체 칸시노 바이오로직스가 개발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콘비데시아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WHO는 성명에서 해당 백신이 코로나19에 대한 보호 기준을 충족하며 백신 사용에 따른 위험에 비해 혜택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콘비데시아는 시노백, 시노팜에 이어서 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세 번째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11번째에 해당합니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계열로 1회만 접종하면 됩니다.
WHO에 따르면 콤비데시아는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유증상 감염 예방 효능이 64%였으며 중증 예방 효능은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기구가 현지 시간 19일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2차 접종 이후 5개월이 지난 5세에서 11세 아동이 3차 접종 대상으로 면역 저하 아동은 4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과 입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신속하게 아동에 대한 3차 접종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로 2년 넘게 비대면 수업이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과학에 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곳이 바로 과학관인데요. 교과서 속 과학 원리는 물론 생활 속 과학을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즐기고 익힐 수 있는 과학관으로 이번 주말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우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m에 이르는 거대 로봇팔이 놀이기구처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지진 체험 시뮬레이터로 단계별 지진 강도를 체험해보는 것은 물론 지진 대피 요령도 알려줍니다. 기기는 그냥 흔들리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기기는 직접 체험해보니까 진짜 무서웠고. 자전거 바퀴를 세게 돌리고 의자에 앉아 바퀴를 기울이자 의자가 저절로 돌아갑니다. 회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자이로스코프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입니다. 물줄기를 따라 휘어지는 빛을 통해 빛의 원리를 살펴보고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바꿔가며 토네이도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17개의 전시물을 새롭게 개선한 국립과천과학관의 과학탐구관으로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과학 원리를 체험을 통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과학이 많이 지루한 것인 줄 알았는데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체험을 직접 해보니까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유압 체험관도 3단장을 했습니다. 나의 몸 살펴보기, 동물 돌보기 등 스스로 조작하면서 과학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놀이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야외 공간에는 새롭게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4가지 형태의 네트 놀이대와 함께 바닥면을 굴곡지게 만들어서 기하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관에 오면 학교와 그 알고리즘을 벗어나서 다양한 과학을 다양한 수준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거든요. 직접 와보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과학관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1일 관람객을 2,000명으로 제한했는데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대면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과학관 체험을 통해 일상 회복의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대마는 흔히 마약과 대마초 등 중독성 있는 금지 약물로 알려져 있지만 치료용 약품으로도 중요한 약용 작물입니다. 약품으로 쓰일 때는 매우 비싼 값이 매겨지는데 국내 연구진이 의료와 연구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산 대마를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대마는 일부 특정 성분의 중독과 환각작용이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의 중독성이 없는 성분은 소아 뇌전증 치료제와 항암제, 치매 치료제 등 의료용으로 요긴하게 쓰입니다. 국내 환자들도 공인기관을 통해 치료제를 공급받고 있으나 희귀의약품이라 값이 매우 비쌉니다.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의료산업용 대마 자원 육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료용으로 접근을 함으로써 통해서 이제 많은 농민분들이 지금 타기소하고 계시는 뭐 햄프시드, 대마 씨앗 같은 것도 이제 추후에 또 그렇게 적합한 품종이 나오면 또 이제 시장 저변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농촌진흥청이 처음 개발한 대마 국산 품종은 2가지. 의료용 성분이 9% 이상 든 품종과 중독 성분이 매우 적은 품종으로 각각 의료용과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섬유용으로 재배하는 대마 청삼과 달리 줄기가 짧고 가지가 많아 시설하우스에서 한 번에 많은 수량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농법을 활용하면 연간 서너 번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대마 자원을 국내 연구 현장에 보급함은 물론 국내 연구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통하여 새싹 대마의 활용 기술, 대마 재배 표준화 기술, 그리고 대마 성분을 이용한 성분의약품 활용 기술 등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의료용은 물론 식품과 섬유, 화장품, 생활용품, 건축자재 등으로 폭넓게 활용하는 중독성이 없는 산업용 대마. 이번 국산 품종 개발을 계기로 재배 합법 분야가 늘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보고되어 온 희소 감염병으로 온몸에 수포가 생기는 원숭이 두창이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도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원숭이 두창이 이미 지역사회에 확산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에 걸리면 천연두와 마찬가지로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후 수포와 딱지가 피부에 생기고 얼굴과 생식기 등 몸 전체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흡기로 감염되지만 최근 성접촉으로도 전파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is is an unusual outbreak in that it's occurring in men who have sex with men. It's not been reported to be a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before. 원숭이 두창이 유럽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이달 6일 올해 들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국 첫 확진자는 지난달 원숭이 두창이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최근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확인됐으며 의심 환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와 스웨덴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왔는데 스페인은 전국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도 한 명이 캐나다를 방문한 이후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There's a patient in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who has been confirmed to have infection with monkeypox. That patient is currently hospitalized at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영국 보건안전청은 최근 확진 사례와 유럽 각국 사례를 종합해보면 이미 원숭이 두창이 지역사회에 확산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발진 등이 발생하면 보건당국에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과 서방 세계 군사 지원으로 곤경에 빠진 러시아가 최근 선전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제철소에서 투항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주장하는 한편 마리우폴의 구조 영웅은 극우 나치주의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 투항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На сегодня водили в столовую, с утра был супчик с макаронами, в обед был тоже супчик и каша. Ужина еще не было, ужин еще ждал. 러시아군의 포로지만 침대와 담요 등 잠자리도 좋다고 합니다. Условия содержания более чем, матрасы, одеяло есть, питание адекватное, хватает и наесться, и на все остальное. Условия хорошие.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19일 공개한 화면인데 포로들이 자의로 얘기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월요일 이후 투항한 우크라이나군은 1,700여 명에 이릅니다. 반면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았던 마리우폴의 구조 영웅 타이라의 소식은 오리무중입니다. Откуда? Откуда? Где болит солнышко? Ножки? руку. 타이라의 바디캠에는 마리우폴의 비참한 현실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타이라는 이 영상을 지난 3월 15일 AP통신에 전달한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타이라는 이후 도네츠크 지역 TV에 얼굴이 멍들고 수갑을 찬 모습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러시아는 타이라가 나치주의자를 위해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교착 상태, 국제관계는 고립에 빠진 러시아가 선전전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연안 도시를 집중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막혀 전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뭄까지 겹쳐서 올해 전 세계 1억 3천만 명이 식량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시내. 주민들이 빵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하지만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밀가루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오던 레바논은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집중 공격하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곡물 수출이 90%를 담당하던 오데사 항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흑해가 봉쇄되면서 곡물 2,200만 톤이 우크라이나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This grain helps feed 40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and these ports are shut down because of this war. We need to get the ports open, operational. Otherwise, we're going to have catastrophe on top of catastrophe.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해바라기씨 생산의 절반, 밀 생산의 10분의 1, 보리와 유채씨 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곡물 수출 봉쇄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난에 곡물 가격이 크게 치솟아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t threatens to tip tens of millions of people over the edge into food insecurity, followed by malnutrition, mass hunger and famine in a crisis that could last for years. 게다가 심각한 가뭄으로 올해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올 한 해 1억 3천만 명 이상이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세계은행이 이 같은 각국의 식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120억 달러는 곡물 가격 상승이 빈곤층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사업과 농업 지원 등에 쓸 예정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 등 곡물 수출 중단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저개발 국가가 주요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요 7개국 G7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150억 유로, 약 20조 2천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장국인 독일은 앞장서서 10억 유로, 약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은 19일에서 20일 독일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150억 유로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독일 언론이 전했습니다. 독일이 이같이 선도적으로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아직 지원을 망설이는 일부 국가들의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번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 함께 진입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네, 구스타프 클림트 하면 황금빛 작품들이 떠오르는데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키스라는 작품이 인간 탄생의 신비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우리 연구진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해석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